PD님. 네. 이번엔 두 번째 뉴스는요. 네. 4만 명이나 참여하는 네. 집단 소송 문제가 있잖아요. 호주에서. 있었죠. 예, 지금 하고 있죠. 예. 그 호주 정부를 상대로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네.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. 예. 네, 원래 이 기사가 작년 말 한 11월 달 정도에 나왔었어요. 네네. 근데 저희가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, 녹음실이. 그리고 저는 또 휴가를 한국으로 갔었고,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네네. 이번에 하게 됐는데요. 네.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네. 영화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그, 혹시 에린 브로커비치라고 2000년도에 제작한 영화, 그리고 주인공은 줄리아 로버츠.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? 네. 안다고 하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 비치 이름은 아니죠. 네, 사람 아닙니다. 이름이죠? 사람 이름입니다. 예. 네.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는. 네. 예. 이 영화의 내용은 네. 미국 서부 해안의 에너지 회사, 그 이름이 PG&E. 그리고 주인공이 있는데요. 여자 네. 주인공이 있는데 법적 분쟁을 이제 영화한 작품인데요. 네. 이 영화의 내용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기록을 우연히 발견한 브로커비치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 의료 기록을 추적하는데요. 그녀는 PG&E 이 회사가 주민들에게 알린 것과는 달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게 됐고,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회사가요. 예, 회사가. 예.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하는 과정의 영화입니다.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네. 또 줄리아 로버츠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기억될 거예요. 멋진 분이죠. 네, 이제 다시 봤는데 역시나 다시 봤어요? 아름다우십니다. 아, 네. 본인 혼자 보고 딱 오고. 네. 그래서 실제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. 네. 네,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1996년도에 이 회사가 소송에 져서 자그만치 3억 3,300만 달러. 그때 당시에 그 한국 돈으로 네. 3,700억이 넘는 돈을 물게 됩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 영화도 유명하고 네. 이 사건도 유명했죠. 그러면 이 줄리아 로버츠가 네. 그 에린 브로코비치의 에린 역할을 한 브로코비치. 거잖아요. 예. 그러면 지금 호주의 이 집단 소송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. 네, 그럼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호주의 집단 소송에도 뭔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 거 맞죠? 예. 그 집단 소송자들, 호주에 네. 있는 집단 소송자들과도 같이 사진도 찍고요. 아. 그리고 브로커비치가 호주에 와서 네.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좀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영화가 나와도 되겠네.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가 지금 제작되고 있다라고 진짜요?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해피엔딩 돼야 되는데. 호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제 기억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드라마는 제작되고 있다. 아니, 왠지 브로커비치의. 사진 찍었다니까 네. 시즌 2가 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. 그러면 꼭 승리해야죠. 네. 네네. 이분이 와서 이제 호주의 샤인이란 법무부인과 같이 네. 8개의 주요 군기지 건물 인근에 사는 4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만난 건데요. 네. 그 지역 그러니까 군기지 이 근처에 네.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화학 물질을 사용을 했어요. 네. 그런데 그 화학 물질이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죠. 네. 그럼 어떤 독성 물질이길래 집단 소송까지 하게 된 건가요? 네, 이 화학 물질 이름은 PFAS라는 이름인데요. 파스인가요? 네. 뭐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. 파스? 그리고 이제 네, 한국말로 하면 이건 더 어려워요. 한국말로 하면 과불화 옥테인 술포산. 이걸 외울 수 있겠습니까? 뭔가 과불화가 뭔가 불화가 많다라는 뜻으로 네. 술포산? 술포산, 폰산, 술폰산 뭐 이렇게. 진짜 기네. 네. 근데 이게 지난 60년 동안 섬유, 종이, 그리고 카펫, 음식 포장재, 그리고 방수, 발유 가공, 의약품 및 또 세척제, 계면 활성제, 뭐 이런 등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진 거예요. 그럼 결국 이거는 뭐 발암 물질과 같은 그렇게 그런, 봐야 됩니다. 이게 노출이 오래되면 예. 갑상선 질환과 여러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논문들이 네. 2000년 지나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보니까 지금 군기지 주변에 토양이라 그래서 나는 뭔가 군수 산업 네네. 내지는 군대에서 쓰는 뭐 그런 전투용 네. 이런 거랑 그런 것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. 지금 얘기하신 거는 뭐
카페트, 네. 음식 포장재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일상생활에서 네.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독성 물질인 거잖아요. 네. 예. 이게 전반적으로 쓰긴 했는데 이 군기지가 있었던 지역은 이제 문제를 딱 하기에 특정 지역이니까 네. 쉬워서 예. 군기지를 네.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문제의 연관성을 찾기 쉽다. 네네네. 예. 그래서 그 실제 인체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도를 네.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왜 군기지가 더 높았냐 하면 네. 이 PFAS 화학 물질은 네. 항공유 화재 소방에 매우 효과적이었대요. 그래서 그 오염 물질이 네. 이제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서 동물들이 먹게 될 거 아니에요, 일차적으로는. 예. 그래서 이제 닭이나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먹게 되면 그 생식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알을 안 낳아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PFAS의 농도를 측정했는데 이제 동물들도 높게 나오고 네. 어린 아이들도 이제 높게 나오고 뭐 그럼 지금 그러고 굉장히 있는 상태입니다. 심각한 문제겠네요. 그러니까 네네네. 뭐 장기적으로 또 인류의 미래랑 생각했을 때는 네. 이 환경 호르몬이 결국 인체에 네. 엄청난,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, 대가 끊길 수 있는 네.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이게 집단 소송이라는 포커스로 얘기했을 때는 네. 집단 소송 그럼 우리가 이 4만 명뿐만 아니라 왜 5대 은행의 환율 조작 문제. 네, 작년에 있었죠. 예, 그것도 집단 소송이 있잖아요. 네, 있었죠. 그럼 집단 소송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? 그때 이제 비용이나 뭐 방법? 네. 예. 이 약간 어렵긴 한데요. 이 호주가 미국과 영국 같이 네. 개인이 정부 또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많지는 않아요. 그 타국과 그 영국과 미국과 비교하면. 네. 그래도 이제 그렇죠. 예,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이제 소송이 있는 이유는 네. 소송 파이낸싱이라는 소송 청구의 비용을 대신은 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. 뭐 헤지 펀드나 우리나라, 그러니까 호주가요? 예, 호주가 아, 헤지 펀드나 투자자가 네. 대신 비용을 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. 이런 거죠. 저도 예전에 집단 소송에 잠깐 참여한 뭐 죄가 많아서 한 거죠.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비용을 n분의 1을 해요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뭐 더 필요하면 더 걷고 막 이런 식으로 과정에서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누군가가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. 네.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직녀님의 소송에 돈을 내줬어요. 미쳤어? 이거는 근데 투자인 거예요. 그래서 그래요? 만약에 직녀님이 그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랑 그 비용을 나눠 갖는 오, 투자의 개념인 뭔가 겁니다.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인데. 그러니까 저는 그 소송을 통해 투자를 하고 하는 거죠. 오케이. 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심지어는 그게 일종의 인베스트먼트 펀드처럼 된다는 그런 예, 얘기인가요? 펀드처럼 돼 있죠. 그리고 그게 상품으로 오, 나와 있는 겁니다. 듭시다. 돈이 없나? 네. 네.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이 산업이 커지면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자 유입이 엄청 늘고 있대요.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네. 이 산업 규모가 현재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하고 있고 예, 향후 성장이 더 기대되는 산업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100억 달러면 얼마예요? 11조 정도 되나요? 11조는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것 같은데. 계산하기 싫어서 한 얘기고요. 네. 아니, 근데 정말 그러고 보니 이것도 일종의 미래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일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. 정말 미국은 수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그 소송이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누가 이렇게 대놓고 돈을 대주면 더욱더 자신감 있게 소송할 수 있지 않을까. 혼자서는 힘이 미약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 기업 혹시는 뭐 정부에 소송을 걸 수 있게끔 만들어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. 예.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막는 것 자체가 그 소송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케이. 기득권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판단을 그럴 수 하고 있는 있어요. 거죠. 예. 왜냐하면 그거는 단지 그러니까 남이 내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. 이거를 확대하면 결국은 네. 큰 것을 상대로는 할 수 없게끔 네.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네요. 그래서 지금 호주에선 4만 명의 집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네, 그렇다고 그 봐야죠. 전망은 어떤가요?
전망은 아직까지는 초반이라서 이 전망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아요. 예. 그리고 집단 소송도 이 소송 파이낸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럼요. 예. 그것의 주체는 호주 파이낸싱인가요? 호주? 아니면 국제적인 국제적입니다. 아, 예, 글로벌하게 안 되는데. 그런가요? 외화가 나가나요? 왠지 그게 아니라 좀 그 컨플릭트 될 것 같아요. 뭔가 이득이.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이게 반대 입장일 수도 있잖아. 뭐가 반대 입장이라는 그러니까 건지. 뭐냐면, 그러니까 4만 명의 주장은 사실은 네. 그 거대 글로벌에서 돈 대주는 그 거대 기업의 입장과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뭐 상품을 사들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개미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 소송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한국에서처럼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아까는 이제 이겼을 때는 네. 그걸 나눠 가져서 일종의 투자처럼 되지만 네, 역시 그렇죠. 투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럼요. 그러니까 소송에서 졌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건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? 그것도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보통은 그 투자자가 그 원금을 손실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. 계약을 할 때, 대출하는 대출식으로 또 계약을 할 때도 있대요.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라고 하면 대출을 한 거니까, 네. 예, 그 소송을 한 사람이 투자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. 결국은. 네네. 그거는 이제 결국 돈 선택의 내네. 그리고 변호사는 중간에 다 먹고 뭐 이런 거죠. 그렇죠. 그 대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성공 네. 보너스나 이런 건 없는 그건 거고. 없지만 네, 기본은 네. 기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. 근데 계산돼. 호주의 이 로펌들 보면 네. 어떤 로펌은 네. 성공했을 때만 돈을 받는 로펌들도 있습니다. 무조건 뭐 다 받는 건 아니고요. 예. 그거는 계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라서, 예. 뭐 하나다,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되게 재밌는 주제. 네. 가지고 재미있으면서 어렵네요. 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